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사무실, 똑같은 크기로 나누어진 파티션 사이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건조하게 울려 퍼집니다. 모니터 앞에 당신은 묵묵히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핏대선 눈동자 너머의 영혼은 이 좁은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남들은 그저 월급날을 기다리며 하루를 버틸 때 당신의 시선은 저 아득히 높은 곳,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임원이나 모든 것을 통제하는 회장의 자리를 향해 조용히 불타오르고 있지요. 하지만 현실은 잔혹합니다. 퇴근길 만원 지하철 창에 비친 지친 얼굴을 보며 혹은 쉬는 시간마다 남몰래 확인하는 자동 매매봇의 초라한 수익률을 보며 당신은 묻게 됩니다. 나는 대체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톱니바퀴의 삶에서 벗어나 저 위에서 군림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 평범함의 감옥을 탈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 오늘 비밀 저장소에서는 당신의 그 거대한 야망이 왜 번번이 현실의 벽 앞에서 부서지고 마는지 그 서늘한 진실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늘 제자리 걸음인 것일까요? 그 심연에는 인간의 가장 취약한 본성인 보상, 심리와 기적에 대한 착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는 공정한 세상 가설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고개를 숙이며 인내하면 언젠가 이 조직이 혹은 이 세상이 나의 노력을 알아주고 마땅히 높은 자리로 보상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업을 시도하거나 투자 시스템을 연구하는 나의 이 눈물겨운 고단함이 결국 퀀텀 점프라는 기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독한 환상이지요.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피라미드는 당신의 땀방울이나 인내심의 무게를 달아주지 않습니다. 조직은 당신의 성실함을 이용할 뿐 당신을 수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그저 하부 구조를 지탱하기 위한 소모품의 마찰열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성공을 위한 거룩한 시련으로 착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 뒤틀린 보상 심리는 결국 분노로 변질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여기인가라는 억울함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진짜 실력을 키우는 대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일확천금의 요행만을 바라게 만듭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도피성 성취감에 중독되는 현상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나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결단을 내리거나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하는 대신 매일 스마트폰으로 시세를 확인하고 자잘한 부업의 수익을 계산하며 나는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가짜 성취감에 취해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판을 엎을 수 있는 상위 0.1%의 포식자들은 결코 푼돈의 등락의 감정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본질적인 가치와 타인의 욕망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집중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그 높은 자리는 시스템에 순응하며 성실히 버틴 자에게 주어지는 연금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의 룰을 파괴하고 자신만의 질서를 부여하는 야수와도 같은 결단력을 가진 자들만이 쟁취할 수 있는 피 묻은 왕관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자의 심장을 원한다면서 매일 때의 무리 속에서 성실한 양이 되기 위한 노력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비참한 자기 기만에서 깨어나기 위해 우리는 망치를 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서늘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의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통찰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뜨거운 사막을 묵묵히 걷는 낙타는 사회가 부여한 의무와 억압을 군말 없이 견뎌내는 현대의 직장인과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당신은 낙타처럼 성실하게 시스템의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무거운 짐을 견디는 것만으로는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말이지요. 진정한 지배자, 당신이 꿈꾸는 임원과 회장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낙타의 삶을 집어던지고 사자로 포효해야 합니다. 사자는 너는 해야만 한다라는 세상의 명령을 물어뜯고 나는 하고자 한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세우는 파괴자입니다. 거대한 야망을 품었다면 누군가가 던져주는
월급과 승진이라는 알량한 당근에 매달리는 노예 도덕을 버려야 합니다. 남의 시선, 상사의 평가,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낡은 가치관을 철저히 부수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주인 도덕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스토아 학파의 거장인 로마의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를 빌려봅시다. 세상의 꼭대기에 앉아있던 이 위대한 권력자는 역설적으로 권력과 부의, 덧없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상록에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외부의 일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 일들 자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판단이다. 당신이 평범한 책상 앞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직급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아직 그 좁은 파티션의 크기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완벽해져야만 내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의 왕관을 쓰고도 내면의 소박함과 철저한 이성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당신은 비록 지금은 말단 직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스스로의 감정과 일상을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이미 황제의 내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타인을 지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요동치는 욕망과 두려움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루한 현실과 위대한 철학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감정의 독을 끊어내고 진정한 리더의 그릇을 빚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인 깨어있는 거리두기를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역할과 자아의 철저한 분리입니다. 내일 출근하여 당신의 책상에 앉을 때 당신이라는 고귀한 존재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조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잠시 직원이라는 폰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사의 불합리한 분노나 동료들의 견제는 당신의 본질을 결코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연극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이 철저한 거리두기를 통해 억울함과 분노라는 감정의 소모를 멈추십시오. 분노는 약자의 감정입니다. 진정으로 높은 곳을 향하는 포식자는 하찮은 자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완벽하게 처내되 마음은 늘 그 무대 밖에서 감독의 시선으로 전체판의 흐름을 조망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둘째, 침묵 속의 실력 축적입니다. 야망을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높은 목표를 비웃거나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거대한 계획은 철저히 비밀 저장소의 깊은 곳에 숨겨두어야 합니다. 퇴근 후의 시간을 어설픈 위로나 가짜 도파민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매일 밤 아무도 보지 않는 고독 속에서 차갑게 칼을 갈아야 합니다. 시장의 원리를 지배하는 법, 인간의 심리를 통제하는 법, 자본주의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법을 치열하게 공부하십시오. 얄팍한 잔기술이나 자동화의 환상에 기대지 말고 당신이라는 인간 자체가 거대한 가치를 뿜어내는 대체 불가능한 권력이 되도록 스스로를 담금질하십시오. 셋째, 미시적 집착의 파괴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등락하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일희일비하는 강박을 끊어내십시오. 단돈 몇만 원, 몇십만 원의 이익과 손실의 심장이 요동치는 가벼운 멘탈로는 결코 수십억, 수백억을 움직이는 수장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작은 파도를 타려다 거대한 해일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알람을 끄고 숫자의 노예 상태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의 뇌세포와 에너지를 오늘 하루의 푼돈이 아니라 앞으로의 거대한 판을 짜는 거시적인 사유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재정적 손실이나 직장 내의 굴욕마저도 훗날 당신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 써내려갈 서사시의 아주 흥미로운 도입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기꺼이 수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초인의 결단입니다. 거대한 조직의 리더는 남들이 회피하는 고통스러운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는 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억울한 일조차도 온전히 나의 책임이라고 선언하십시오. 세상의 탓, 상사의 탓, 시장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통제력을 포기하는 노예가 됩니다. 나의 운명을 내가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선언. 그것이 바로 평범함을 박차고 오르는 초인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해가 뜨면
당신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익숙한 사무실의 파티션 안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남들의 눈에 당신은 여전히 평범하고 지친 수많은 직장인 중 한 명으로 보일 테지요. 하지만 이제 당신의 내면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알량한 위로에 귀를 닫고 고독하고 위대한 당신만의 성을 조용히 쌓아 올리십시오. 비루한 현실의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있더라도 당신의 시선만큼은 언제나 저 높은 곳의 밤하늘을 향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그 좁은 책상에 앉아 스스로에게 이 하나의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일 아침 길들여진 낙타로 다시 눈을 뜰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룰을 파괴할 사자로서 포효할 것인가?